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은요, 분석 방법에 관해서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이 자료, 오늘의 분석 방법을 하는데, 제 목적은 많은 자료 중에서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죠. 자료를 찾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어떤 핵심을 가지고 줄이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줄일 때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찾아야 되는가? 그리고 다음 시험에 연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것을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해서 주 포인트로 해서 분석 방법에 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내용은 핵심을 줄이는 내용도 있고 어떤 줄여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번호로 잘라내는 어떤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핵심을 줄여놓고 선생님 한창 설명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번호를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연결하나요?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 자료는요.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 개강할 때 제가 사용했던 거고요. 용어에 관해서만 제가 용어가 아니고 모든 어떤 문제들에 아주 간단하게 용어의 형식으로 제가 풀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개강할 때 제가 우리가 지금 학원생들만 한테 줬던 거고요. 서초학원에는 아마 오픈이 안 돼 있어요. 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초학원에 전화를 하셔서 받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올려져 있진 않아요. 제가 나중에 책 낼 때 브로그로 실을 거기 때문에 아직 오픈 시키지는 않았고요. 아니면 제가 자신만만이 아니고 탄탄대로 적용기술사 할 때 제가 내용을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자료를 오픈을 하겠죠. 그전까지는 지금 학원에서 지금 강의 자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혹시 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서초에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으시고 아마 자료를 받을 때는 복사비 정도는 받겠죠, 그죠? 복사비는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화번호하고 아마 주소는 받겠죠. 뭐 메일로 보내주려고는 모르겠는데 메일로 해도 아마 전화하고 주소는 받겠죠. 근데 아마 전화하고 여러분이 주소를 주기 싫은 분들은 자료를 안 받고 오늘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 이게 조회수를 보면 너무 불특정하게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뭐 자료를 받기 위해서 서초학원에 전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서초학원에 전화를 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방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뭐 안 받으셔도 상관은 없겠죠. 저는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한 번쯤 뭐 그냥 들어갔는데 뭐 적용기술사 공부 한번 해볼까 싶어서 들어가서 우연히 발견한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신경은 써진 않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서초학원에 전화하셔서 자료를 우리가 8강까지 했으니까 8강 안에 다 이 내용들이 다 잘라서 생태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
부터 분석론까지 전부 다 내용들이 다 짧게 내용들이 실어져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뭐 성함이나 전화번호 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공부하는데 그 정도까지 뭐 알려도 되진 않겠나 싶은데요. 그거는 여러분 편할 대로 하시고요. 일단은 저는 일단 강의를 시험 때 정리를 해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으니까 일단 정리하는 방법, 지금은 정리하는 시기죠.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조금 약한 면들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보충하고자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사회조사 방법론과 측정법이죠. 오늘 내용들이 뭐가 들어와 있느냐면요. 수요 예측 의미하고 방법이 나와 있고요. 지금 자료들은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수강생들도 다 듣고 계시죠? 지금 이거 내가 어떻게 잘라냈는가 이것을 지금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의 예로 오늘은 분석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스케일 측정법에서 의 구별, 저번에 시험에 나왔죠? 122회 때 나왔고 121회 때도 나왔나요? 의 구별 척도법하고 이 내용 지금 앞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내용 그죠? 의 구별 척도를 지금 다시 잘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준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방법하고요, 측정법은 단순히 사회조사 방법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분석 방법입니다. 무슨 분석 방법이죠?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합니다. 경관 분석도 하고요. 그죠? 경관 분석 많이 하시죠? 경관법에 들어가는 경관 분석도 있고요. 리크레이션 하면서 공원 분석이 있었죠. 그죠? 공원 리크레이션 분석합니다. 리크레이션 분석은 결국은 무슨 분석이냐면요. 수요 예측 분석이에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레크레이션 분석이라고 해서 별다른 막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고요. 물론 이제 방법마다 기법마다 조금씩 다르게는 씁니다만은 레크레이션 분석은 결국은 수요 예측 분석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수요 예측 분석은요,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경제 이론에서 나왔죠. 경제 이론에 어디서 나왔나요? 경제 이론의 비용 편익 분석 방법입니다. 비용 편익.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익이 얻어지는 거죠. 돈이 들어간 투입비만큼 우리가 수익이 얻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얻어지는 거죠. 그죠? 돈이 들어갔으면 돈을 얼마만큼 우리가 수익을 얻을 것인가. 자, 그것은 결국은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원 계획의 어떤 공원의 면적이나 시설이 나오게 됩니다. 공원 면적과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레크레이션 분석이 되는 거죠. 수요 예측 분석입니다. 자, 경관 분석은 뭐 때문에 또 레크레이션 분석이죠? 공원을 설치를 할 때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가 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타당성 분석이죠. 그죠? 그곳에 우리가 그 공원을 설치를 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입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관 분석은 어찌 보면 입지 분석인데 입지 분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지 분석도 수요 예측 분석이고요. 이것도 얼마만큼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수익이 올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은 다 같은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요. 사회조사 방법입니다. 사회조사 방법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분석 방법에 우리가 지금 나중에 제가 연결을 마지막에 한번 시켜 드릴 거예요. 일단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잘라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지금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감 분석하고 다 연결됩니다. 경감법도 다 안에 이 분석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사회조사 방법에서 의미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사회조사 방법과 특정 이래가지고 나왔죠. 자, 여기에 보면요. 수요 예측 하면서 여기 사회조사 방법론 요 나왔습니다. 그죠? 사회조사 방법론. 이래서 이거를 지금 다 잘라낸 겁니다. 어떻게 잘라냈을까요? 어떻게 잘라냈나요? 제가 사회조사 방법을 의미로 잘랐고요. 그 다음에 종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조사 방법의 행동과학 측정법이다. 측정법이니까, 그죠?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뭐고, 사회과학 측정이란 거는 뭐냐죠. 그죠? 자, 이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학 조사 방법에 이렇게 방법은 뭐고, 그러니까 의미는 뭐고 이것에 따라서 어떤 종류 하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고 조사지에 의한 방법이 있고 뭐에 의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조사 방법에는 사회조사하고 사회행동과학조사를 하는데 뭐가 다르냐죠. 그죠? 뭐가 다르냐를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사회행동과학 측정법, 그죠? 사회과학은 뭐고 사회행동과학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단순한 경험치를 관찰하는 거고요. 우리가 측정하는 거 아까처럼 우리가 수요와 예측을 하려면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고 얼마만큼 우리가 뺄 것인가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하고 측정을 해야 된다고죠. 그죠? 그래서 관찰을 떠나서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게 우리가 스케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를 통해서 상호 관련성을 찾아내서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서 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류에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화 양식에 의한 방법, 앙케이트하고 설문지하고 이거는 우리가 여기 있네요. 그죠? 정성적 기법이라고 하죠. 자, 정성적 기법은 사회조사 방법 안에는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이 있죠. 이거는 했죠. 자, 앞에 사회조사는 결국은 무슨 방법이라고요? 분석 기법입니다. 그죠? 분석 기법 안에는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이 있는데 정성적 기법은요, 이렇게 하는 거야. 면접법이나 사람들하고 면접을 해서 이거 좋니? 나쁘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양식에 의한 기법은 다 정성적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정량적 기법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성적 기법 앙케이트를 토대로나 아니면 면접을 토대로 해서 단순히 숫자만 내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거죠. 인과관계를 통해서 상호 관련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스케일 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조사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사회조사하는 것은 수요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가장 기본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케일 방법이 나오겠죠. 수요 예측을 왜 하느냐죠. 앞에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은 사회 조사를 통해서 수요 예측을 합니다.
자, 수요 예측하는 방법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의미로 잘라냈습니다. 추정하는 것이 의미고요. 요 있죠? 요거를 딱 잘라냈습니다. 의미. 그 다음에 목적, 뭐 때문에 한다, 예측을 한다. 그죠?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 영향 예측을 한다. 그죠? 이까지가 목적이죠. 영향 예측을 하기 위해서죠. 그죠? 왜냐하면 사회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측을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영향평가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측하는 어떤 방법에는 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에 정성적 방법과 기본적으로 앙케이트 조사나 면접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성적 방법에다가 이렇게 인가 분석을 하는 거죠. 시계열 마케팅, 그 다음에 정성적 분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델타 입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가열 예측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자, 인가 분석이나 어떤 체계 모델을 써서 해주는 것은 시계열 마케팅 분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은 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스케일법이라고 해요. 인가 분석이 사실은 스케일 분석이고, 체계 모델은 각 이론마다 어떤 모델이라고 하죠. 그죠? 그거 모델이 아니고, 옷 잘 입고 뭐 이렇게 패션 모델이 아니고 거기만 모델이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모델을 또 모텔로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요 예측은 결국은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정성적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스케일 도법을 할 것이냐, 모델법으로 할 것이냐. 자, 이런 것은 시계열 분석법이라고 하죠. 뭐 마케팅은 빼도 됩니다. 시계열 분석법이라는데, 시계열 분석법도 더 들어가면 복잡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줄이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을 지금 다 잘라내면 이렇게 의미와 목적, 그 다음에 분석의 어떤 예측의 방법들 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방법의 특징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방법의 특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번에는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오늘은. 자, 스케일 중에 스케일 방법, 아까처럼 스케일은 서로가 어떤 인과관계를 하는 방법이라 했어요. 인과관계를 우리가 도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앞에 했죠. 이거 시계열 방법 중에 스케일 방법하고 모델을 이용한 방법, 어떤 각각의 어떤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하면 공식이죠.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해도 저는 관이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자, 스케일 측정법. 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의구별 척도법이 나왔습니다. 척도법이든 뭐든 간에 다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다 스케일이죠. 그죠? 다 스케일로 사용한. 이번에 리커더 척도법도 나왔죠. 이거는 122에 나왔으면 이거는 121에 나왔을 거야, 아마. 의구별 척도법이 있고요. 리커더 척도법. 물론 거트만 척도법도 있습니다. 사실 많이 쓰는 게요. 의구별, 그 다음에 거트만, 리커더 척도법. 제일 많이 쓰는 것은요. 사실 리커더 척도법이에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매우 좋다, 매우 좋다, 좋다, 뭐 그 다음에 보통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5개 방법. 그죠? 자, 그래서 이 앙케이트를 통해서 이것을 서로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케일 측정법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의구별 척도법, 자, 이거 접대 시험에 바로 전에 나왔죠. 그죠? 122회인가 121회인가 나왔고요. 리커더 척도법은 만약에 의구별이 122에 나왔으면 리커더는 121에 나왔을 거고요. 리커더가 121에 나왔으면 리커더는
2에 나왔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하면서 제가 다 설명은 드렸어요. 정량적 척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분석법, 정량적 분석법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의구별 척도는 여기에 델파이에 관한 내용도 나왔죠. 분석법. 그죠? 델파이 분석법을 통해서 사실은 델파이 분석법은 의사결정이죠. 그죠? 의사결정. 델파이 분석법을 통해서 의구별 척도법을 설명을 해라라고 나왔고요. 그 전에는 리카드 척도법에 관해서 물어드렸죠. 자, 이제 그 중에 지금 스케일 측정법에 관해서 지금 앞에 여기 지금 스케일 측정법이 뭔가 나와 있죠. 스케일 측정법. 그죠? 자, 그래서 의미도 이렇게 일정한 숫자 어쩌고 저쩌고 측정해서 객관화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잘랐는가를 한번 봐보죠. 자, 의미로 잘랐고요. 그죠? 의미를,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회과학 분석 방법 하나입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 스케일 측정법은요, 사회과학 분석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도 관찰 방법입니다. 그죠? 응답자의 태도 관찰 방법이고 그것을 척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스케일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과학 분석 방법이랬습니다. 앞에 뭐라고요? 우리가 수요 분석, 수요 그리고 비용 탄핵 분석, 그리고 리크레이션 분석, 그 다음에 경감 분석. 결국은 분석 기법이라 했어요. 그죠? 분석 기법. 뭐 때문에? 우리가 수요를 알려면 사람들을 행동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과학 분석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 측정에서 그 많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스케일 측정법 여러분 찾아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내용을 이렇게 줄였죠? 이만큼 줄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줄였어요. 스케일 측정법을 이렇게나 줄였습니다. 이렇게 딱 줄여서,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적으면 되죠. 이걸 줄여서 또 그것을 이렇게 잘랐죠. 그죠? 잘랐습니다. 잘라서 의미로 했죠. 그 의미 중에 사회과학 분석법이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태도 관찰하는 태도 관찰 척도법이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스케일 측정은 뭐 때문에 하는가. 그죠? 그래서 더 짧게 하려면 중요한 거는 1년의 기호, 대상의 속성을 객관화해서 대상 간 비교한다까지가 정확하게 요거 다른 건 또 다 빼더라도 만약에 또 꼭 또 필요하다면 1년의 기호, 숫자, 그죠? 그래서 그것을 대상 간에 비교한다라는 거죠. 자, 더 자른다면 요거예요. 요거 정도는 딱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적인, 이렇게 했는데도 복합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죠? 복합적인 개념을 찰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고안한 방법이다. 이 스케일 측정법은 이렇게 대상 간 비교를 하는데 아주 복합적인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라는 거야. 스케일 측정법은. 그죠? 아까 뭐 한다고요? 서로가 인자 간에 우리가 분석, 서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죠? 역량 분석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스케일 측정 방법의 종류에는 의구별, Q 방법, 복합에서 사회적 거리 척도, 거트만, 리커더 척도, 서스톤 척도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어떠한 내용, 분석의 내용에 맞도록 사용을 하겠죠.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의구별, 그 다음에 거트만, 리커더 척도를 많이 씁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의구별 척도 나왔는데, 자, 의구별 척도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의구별 척도를 스케일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여기 의미 또 이것을 줄이는 게 아니고 잘라냈어요. 자, 중요한 게 뭐죠? 사회과학 분석 방법 하나다. 그죠? 의구별은 뭐예요? 다차원적 구성체 측정보단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개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일단 행동과학 분석 방법이고요. 어떤 대상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와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의미와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 이때 의구별 척도법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의구별 척도법은 할 때는 델파이 의사 결정에 의한 방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구별 척도법을 해서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이 해서 자, 이제 의구별 방법은 여기 또 나와 있죠. 도표를 해서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열해서 양극단 사이에 이렇게 해서 뭐 서로가 연결 또 시키겠죠. 그래서 어떤 것에 선택해서 개인에게 주는 의미와 반응. 자, 계속 개인에게 주는 의미와 반응을 척도한댔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든지, 그 다음에 거리 집적을 분석을 하든지, 거리 간에, 뭐, 이거는 정량이죠. 그죠? 이거는 정량이고요. 델파이는요, 정성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를 가장 중간에 어떤 결정치를 분석을 하든지, 거리 집적 가장 가까운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요인 평점, 어떤 각각의 요인의 평점을 몇 점 줘가지고 중간 점수를 줘가지고 우리가 분석 어떤 결과로 도출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구별 척도법을 그 많은 내용 중에 내용을 더 줄였고 이것을 또다시 이거는 논술에 나올 일은 없죠. 보통 용어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요는 거라는 거죠. 의미로 잘랐고요. 다 잘랐어요. 그냥 잘랐어요. 의미는 뭐고 그 다음에 의미는 하나만 설명하니까 뭐하니까 무엇을 하는 거고 과학 측정법이고 개인에 주는 의미와 반응이고 그죠? 다차원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나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델파이 분석 의사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도 제가 빠졌습니다만은 분석 방법은 이렇게 해서 결과 도출이죠. 사실 반응 측정하는데 결과 도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구별법을 사실 이만큼만 적으면 작죠. 그죠? 의구별법은 요만큼을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케일 도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의구별법과 스케일 측정법의 의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해하면서 스케일 측정법의 종류 적고 그 다음에 의구별 척도법 하면서 여기 여기로 들어와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용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구별 척도법은 결국은 뭐에 나와야 되는 거죠? 사회행동과학이고 스케일 측정법이다라는 것을 아셔야만이 스케일 측정법을 우리가 이만큼만 하더라도 스케일 측정법은 요만큼 하나 놓고 비록 내용은 의구별 척도는 요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스케일 측정법하고 같이 내용을 묶어준다는 거죠. 이거 딱 빼버리고 그죠? 이걸 빼고 의구별 측정법을 요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까지가 우리가 지금 정리했고 아주 짧게 지금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짧게 정리한 것을 요렇게 1, 2로 다시 간단하게 하면서 각각의 스케일 측정법의 내용들이 다 엮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경관 측정법이랬죠.
자,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자, 이거를 지금 분석 방법을 했습니다. 그죠? 자, 분석 방법. 자, 경감 분석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분석에는요, 자, 경감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크레이션 분석. 그죠? 자, 이거는 결국은 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수요 예측 분석입니다. 수요 예측 분석이고,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이랬죠? 비용 편익 분석. 자, 이거는 결국은 다 두 개 다 합쳐서 다 뭐라고요? 이거는 다 뭐에 엮인다고요? 사회 행동과학조사법입니다. 행동과학 측정법이랬죠. 측정법. 자,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분석 방법은. 그죠? 그래서 분석 방법을 쓰든 사회행동과학법을 쓰든 경감 분석을 쓰든 레크레이션 분석을 해라 하든 자, 수요 예측 분석을 하든 간에 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걸 다 포괄해서 잘라 보니까 우리가 정성적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정량적 분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정성적 분석은 주로 우리가 델파이 분석이라든지 뭐 시장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진 분석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에 또 뭐 있죠? 문답식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 문답식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정성적 분석입니다. 정량적 분석은 여기다가 시계열 분석으로 해서 스케일법이라든지 모델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스케일법하고 모델법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자, 모델법은 일단 빼고요. 모델법은 복잡해요. 공식의 방법이라면 공식을 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은 안 해도 된다는 거.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 분석 방법. 자,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사회행동과학 분석 기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뭐 있다고 그랬죠? 앞에 리커드만이었나요? 리커드 척도법하고 여기가 거트만이구나. 리커드 척도법하고 거트만 척도법.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또 하나 뭐 했었죠? 까먹었다. 제일 쉬운 걸 까먹었네? 앞에 하나가 뭐죠? 위에 차가 있지. 의구별 척도법. 그죠? 자, 의구별 척도법. 자, 뭐, 물론 또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Q 척도법이라든지, 보트만입니까? 뭐, 척도법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리커드, 거트만, 의구별 척도법. 그죠?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슨 사회행동 과학 척도법이고, 수요 예측 분석 방법이고, 비용 편익 분석이고, 자, 경감 분석이고, 레크레이션 분석입니다. 자, 분석 방법 안에. 그러면 우리가 정성적 분석에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은 델파이 분석이 뭐고, 이런 것은 앙케이트 분석은 모를 리는 없을 거니까, 그죠? 우리가 정성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분석의 각각의 기법들을 아셔야 될 거고, 이런 것은 스케일 기법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스케일 기법과 모델 기법이 있으니까, 모델링이 있으니까, 지금 다 스케일 기법이죠. 지금 정량적 중에 리커드와 거트만의 구별, 이런 것은 전부 다 스케일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 기법이 뭔가, 자, 스케일 기법의 종류 중에 이런 척도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분석 기법의 분석 방법과 분석의 목적, 그죠? 자, 이거는 전부 다 분석의 목적이죠. 그죠? 목적이고, 요거는 분석의 종류입니다. 유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종류가 되겠죠. 그죠? 종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 중에 또 스케일뿐만이 아니고 또 비시장 재화 분석 방법이 있죠. 비시장 재화 분석. 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진짜 경감 분석.
경관 분석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이제 산림 분석이죠. 이것은 수요 예측 분석이라기보다는 진짜 산림 분석, 이런 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비절 코리드, LCP 분석 방법이죠. 실제로는 이거는 말 그대로 LCP 분석 방법이죠. 이거는 경관 분석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실제로 경관 분석, 에크레이션 분석은 다 어떤 수요 예측이나 비용 편익 분석에 들어간다면 이때 경관 분석은 우리가 LCP 분석 방법. 어찌 보면 이것도 사실은 정량적으로 나뉩니다만은 나중에 늘 합쳐져요. 그리고 어쨌든 또 이런 경관 분석이 있고 비시장 어떤 비시장 재화 환경 분석 방법이 있죠. 환경 가치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환경 가치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몇 줄 적은 것과 이것을 잘라내고 가치 분석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다 분석 방법 안에 들어가는데 종류가 요거는 오늘은 사회행동과학 측정법 중에 정성과 정량 중에서는 스케일 기법 가지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분석 방법 중에 경감 분석 아니면 비시장 재화 분석을 가지고 하든지 경감 분석의 비저 코리들의 LCP는 여러분 잘 알 거니까, 그죠? 비시장 환경 가치 분석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